계속해서 진행하는 암보험. 암보험이 있다고 하는데 자꾸 이것 빠졌다 저것 빠졌다 가입하라고 수없이 걸려오는 보험 전화. 암보험 하나에도 요 담보 저 담보 자꾸만 생겨나는데 도대체 암보험 어떻게 가입해야 호구 잡히지 않고 잘 가입하는 걸까요? 원리를 알면 누구나 재미있게 돈 버는 TM 영업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TM 세일즈 비전 스쿨의 정하다입니다. 자, 오늘은 호구 잡히지 않는 암보험 가입하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고객에게 판매를 하려면 암보험 하나를 구성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가입할 수 있는 담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보험에 구성되어 있는 여러 담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잘 알아야 잘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팔아야 고객이 잘 가입했구나, 이걸 느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암보험을 준비하는 순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기본적인 암보험의 구성은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통원 일당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 진단비 안에는 암의 종류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암, 유사암, 소외감 또는 특정암 또는 고해감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재진단암, 전이, 재발. 보험 상품에 보면, 증권에 보면 여러 담보들이 있는데 이 담보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담보 잡힌다고 하잖아요. 이 담보. 내가 담보를 잡고 있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이 담보는 내게 되는 거잖아요. 고객은 암보험을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냅니다. 근데 내가 대신에 여기 담보에 해당되는 일이 발생을 하면 그 돈을 지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권을 보시면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여기에 보면 담보명이라고 써 있어요. 일반암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약관상 모든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중에 가장 통틀어서 범위가 넓은 게 일반암이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다 아시는 것처럼 준비해야 되는 이제 암 진단비예요. 그리고 이제 유사암, 요즘에는 건강검진을 자주 하시기 때문에 암이 되기 전 단계, 뭔가 유사하다, 암이 경계에 있다, 경계성 종양, 이런 경우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유사암에 대한 한도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보험 가입하라, 이렇게 영업하는 이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특정한 고해감은 이제 회사마다 특징이 다르지만 보통 소외감일 때는 여성암, 남성암에 대해서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일반암에 이 소외감이 플러스가 되어 있냐, 마이너스 되어 있냐, 빠져 있냐, 요거를 핵심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보통 손해보험사는 저번에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겠지만 고해감이나 특정암은 요 일반암이랑 같이 플러스로 나가는 거예요. 플러스로. 그래서 이 특정암에 소속되어 있는, 고해감에 소속되어 있는 암이 어떤 건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좀 더 플러스를 받는 고해감일 때, 플러스를 받는 특정암일 때 진단비를 더 많이 받아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속되어 있는 암을 보면서 내가 혹시나 몸에 갖고 있는 병력이라든가, 예를 들어 내가 간 쪽이 안 좋다, 뭐 B형 간염이다, 뭐 이런 경우, 내가 간 쪽이 안 좋다 이러면 간암을 고해감으로 주거나 특정암으로 주는 게 있다면 플러스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가족력. 이런 가족력에 따라서도 우리 집은 위암이 유독 많아요. 우리 집안은 폐암이 유독 많아요. 이런 가족력에 대해서도 고객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설계를 할 때 이런 병력이나 가족력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이렇게 암보험 구성을 할 때 관련된 암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보장을 받아보실 수 있게 설계를 해주면 아무래도 고객이 많이 신뢰를 하겠죠. 여기까지 기본 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게 전이재발이나 재진단암이라는 게 많이 나왔어요. 말 그대로 전이재발하면 암이 전이됐구나, 암이 재발했구나, 이럴 때 받는 돈이라고 보면 되고요. 요 재진단암,
자, 전이재발암은 비교적 요거에 비해서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해요. 이 재진단암은 설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암 1,000만 원 준비하는 거랑 재진단암 1,000만 원 준비하는 거랑 거의 보험료가 흡사합니다. 근데 이 재진단암은 뭐냐? 재진단암에서 보면 이거는 증권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에서 2년 대기형이 있고요. 1년 대기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내가 1차 암에 걸렸어. 진단을 받았어요. 이러고 나서 1년이 지난 이후에 보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1년 대기형은. 근데 2년 대기형은 1차 암으로부터 내가 재진단되는 이게 2차 암이든 재발이든 전이든 이런 경우 재진단 받았다 하실 때는 2년이라는 대기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진단하면 그래도 범위가 넓은 게 뭐냐? 내가 1차 암에 걸렸는데 이걸로 인해서 암이 재발을 했거나 전이가 됐어요. 이래도 보장을 해주고요. 1차 암과 상관없이 2년이 지나가지고 암에 걸렸는데 전혀 상관없는 2차 암에 진단이 됐다. 원발암으로. 그런 경우에도 보장이 되고요. 내가 1차 암에 진단받고 지금 치료 중인데 계속 암세포가 잔존돼 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재진단암이 나갑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대기면 1년마다, 2년 대기는 2년마다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료가 비싸요. 고객들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일반암 한 번 받으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암이 재발이나 전이 되면 어떡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랑 같이 설계를 해주면 또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또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또 가장 좋은 거는 암 진단 자금은 우선시해야 될 거는 일반암이에요. 최초 1회, 첫 번째 암, 1차 암에 진단받았을 때 내가 진단비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그게 굉장히 사실은 큰 힘이 되실 겁니다. 대신에 반면에 암의 치료가 길어져. 내가 깔끔하게 수술로 안 끝나고 암의 치료가 길어져서 장기간의 요 투병 생활을 할 경우에는 재진단암이 그래도 요 진단 자금이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년마다이든 1년마다이든 내가 보험금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보별로 갖고 있는 특징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잘 설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암 수술비로 가보겠습니다. 수술비는 말 그대로 암으로 수술했어 이러면 나가는 거예요. 최초 1회만 주는 게 있고 최초 1회라는 글자가 안 써 있으면 회당 나갑니다. 회당. 그래서 수술비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암 수술비, 그 다음에 유사암 수술비 또는 특정암 수술비 이렇게 나눠지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수술비가 요즘에는 암 수술비도 로봇 수술이 생겼어요. 일반적인 수술이 아닌 로봇 수술비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비급여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수술비는 이제 일반적인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수술비 담보에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얘는 지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담보 중에 다빈치 로봇 암 수술비라고 있어요. 요즘 갑상선암이라든가 뭐 위암이라든가 암세포가 위치가 수술하기 조금 어려운 곳이라든가 아니면 크기가 너무 작다라든가 그래서 좀 더 세밀한 요 수술이 필요하면 다빈치 로봇 암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요거는 일반적인 암보험에 있는 수술비에서는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 담보를 추가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보험료도 싸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입원 일당과 통원 일당은 말 그대로 입원했어 입원 일당 얼마씩 보통 암 입원 일당 보시면 뭐 10만 원씩 이렇게 가입되는 경우가 많고요. 요 입원 일당도 요즘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요즘에는 일반 병원에 입원할 때는 뭐 암 입원 일당이 뭐 10만 원씩이라면 요양병원은 뭐 2만 원씩 3만 원씩 이렇게 요양병원 입원한 경우가 있어요. 암 환자분들 보시면요. 일반 병원에 입원할 것 같지만 암이 기수가 2기, 3기만 되셔도요. 몸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뭐 방사선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 전에 요양병원에서 한 달 정도씩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한다든가
뭐 통원으로 방사선 치료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대한 입원 일정도 같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통원 일정은 최근에 많이 생긴 담보예요. 최근 한 3, 4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 옛날에는 암 환자 하면 입원할 일이 많았지만 지금은 통원하는 일이 많습니다. 요즘은 암 말기이신 분들도 통원으로 병원에 예약을 해가지고 뭐 주사 치료를 받고 오거나 면역 치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원으로 내가 병원 갈 때마다 뭐 10만 원씩, 뭐 30만 원씩 이렇게 가입되는 담보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이 많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 내가 갈 때마다 10만 원씩. 그러니까 요렇게 통원일당 같은 경우는 고객들한테 말할 때 이런 경우죠. 병원에 지방에 사시더라도 우리가 큰 병원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면 서울로 올라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올라오면 아무래도 그 병원 근처에다가 숙소도 있어야 되고요. 또 이 병원을 오가는 차비 같은 게 필요합니다. 심지어 수도권에 살아도요. 아시는 분도 경기권에 사시는데 병원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병원 치료 있을 때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본인이 자가운전이 힘드시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오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택시를 타고 오가다 보면 거의 택시비가 뭐 1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8만 원 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고객한테 얘기할 때 통원비는 내가 정말 암치료를 오갈 때 이런 10만 원씩 30만 원씩은 내 차비처럼 이용할 수 있게 가져가시라고 말하는 게 굉장한 팁이에요. 실제로 고객들을 상상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암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뭐가 시작이 되나요? 암의 진단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암의 진단을 받으면 무엇을 하나요? 당연히 수술을 하겠죠. 근데 이 수술 과정에 바로 수술하기 전에 뭐 방사선이라든가 요즘에는 좋은 뭐 표적 치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은 동반될 수가 있죠. 어쨌든 결론은 치료가 들어갑니다. 자, 암에 진단됐어. 그럼 뭐가 들어가죠?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치료에 필요한 수술비, 방사선, 뭐 다른 표적 치료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고객한테 펼쳐서 내가 어떻게 암에 걸렸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암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 내가 오랫동안은 입원을 안 할지언정 요양병원이라든가 일반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치료하면서 병원에 오가는 통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어디 맹장 터져서 맹장 수술하고 퇴원하는 게 아니에요. 암은요, 장기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증질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객들한테 좀 그려줄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고, 이게 가장 기본 암에 대한 담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요즘에 최신 의료 기술에 맞춘 이제 담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는 암 환자분들 치료하는 게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게 뭐죠? 표적 치료, 면역 치료입니다. 이 기사들이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폐암 사기도 낫는다. 요즘에는 세브란스 병원에 중립적 치료가 나왔는데 한 번 치료로 완치된다. 막 이런 기사들이 엄청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암에 대해서 암을 정복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저번에 유퀴즈 보니까 암을 완전 인간이 정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고요. 대신 치료 방법들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살아가고 후유증이 없게 이게 좋아진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암보험에서 나오는 요 치료비들이 있습니다. 이 치료비를 모아서 고가 항암 약물 치료비 합니다. 담보명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고가 항암 약물 치료비라고 해서 담보들이 보통 요것들은 회사마다 거의 다 갱신형이 많아요. 갱신형이어도 가입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고가일까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대부분의 고객님들도 알고 있고 설계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우리나라는 선정특례라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중증 질환에 대해 병원비를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내가 쓴 병원비에 질병에 따라 5%에서 10% 정도만 내면 돼요. 내가 암에 진단받아서 병원비를 만약에 1,000만 원을 썼다. 여기에 5%, 5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병원비를. 그게 선정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병원비에 대해서 고객들이 부담할 수 있는, 환자가 부담할 수 있는 돈은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 50만 원도 돈입니다. 대신에 이거는 모든 치료에 대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항암 약물 치료가 3년 전만 해도 생소했지만 지금은 표적 치료 흔하게 씁니다. 근데 이런 표적 치료 같은 경우에도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어요.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다. 그런데 급여라고 해서 우리가 쌀 거라고 생각하지만 표적 치료 급여일 때도 최소 1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럼 비급여이면 얼마냐? 800 이상은 넘어갑니다. 암 종류에 따른 약물에 따라 가격이 다른데 급여 처리가 돼도 이 100만 원이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주사 치료 받는데 100만 원이에요. 최근에 명이라는 프로그램에 신장암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임상실험까지 끝내고 한국에 들어오는 아주 효과가 좋은 약물 치료가 들어오는데 이 표적 주사가 1년 동안 들어가는 돈이 2억이랍니다. 비급여니까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사람은 아프면 살고 싶습니다. 돈 때문에, 치료비 때문에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갱신형이어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가 치료에 대한 거는 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저렴한 금액으로 최대한 많은 돈을 확보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놔야 돼요. 이거는 요새는 필수예요. 고객 중에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표적 주사는 요 인자가 맞아야지만 내가 이거를 표적 치료 안 받으면 보험금 못 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이거 갱신이잖아. 보험료 계속 올라가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세 번째, 이거 암 걸려서 아프면 말지 뭐 이렇게 주사까지 맞으면서 살아? 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이 만나실 거예요. 요거 표적 치료 받아야지만 주잖아? 내가 받을지 안 받을지 예측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갱신이잖아? 갱신이라서 싸서 좋잖아요. 이거 1억 원, 2억 원 만약에 비갱신이나 이렇게 준비하면 얼마나 비싸지겠습니까? 갱신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객님들 나이도 생각해야 돼. 내가 20대 때 암 걸리면 이런 치료 더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50대, 60대? 그러시면 암에 대한 진단율이 높은 연령이잖아요. 정말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아주 싸게 10,000원, 20,000원으로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진단비 3, 4천? 이거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아프면 말지 뭐. 안 그래요. 돈이 많으신 분들이든 돈이 적으신 분들이든 아프면 말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살고 싶어. 적어도 무슨 일 있을 때 치료비 걱정은 안 하게끔 해드리세요. 그래서 준비하는 게 표적 치료입니다. 회사별로 다른데 담보명이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생명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습니다. 방사선 이런 게 없어요. 생명사는 보통 표적 치료랑 특정 면역 항암 약물 치료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카티 치료라고 들어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생명은 표적이랑 카티 치료가 많이 되어 있고요. 화재는 이렇게 비급여 보장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이게 보통 5천 정도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냥 표적 항암이라고 앞에 단서 조건이 안 써 있는 거는 급여든 비급여든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줍니다. 요거랑 플러스로 준다는 거. 여기에 만약에 1억이 가입돼 있다. 두 개 합쳐서 비급여로 내가 표적 치료를 받으면 1억 5천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약물 치료 중에 요거 표적 다음에 나오는 게 면역 치료비예요. 특정 면역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라고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면역 치료가 뭐가 있냐면 면역 감문 억제제, 항체 약물 중합체, 그 다음에 카티 치료제가 있습니다. 카티 치료는 요새 그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 내용이 나와요. 네, 이제 어떤 표적은 이렇게 약물이 있으면 암세포의 표적으로 주입을 한다라고 하면 카티 치료는 내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를 뽑아요. 내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를 뽑아서 그걸로 이제 항암 약물을 만들어서 다시 내 몸에 주입시켜서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 카티 치료는 표적 인자가 안 맞을 때 내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를 이용해서 만드는 고급 치료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사의 단점은 이 면역 항암 약물 허가 치료 중에 카티 치료라고 딱 지정되어 있는 그것만 이제 나가고요. 화재보험사는 표현할 때 이렇게 특정 면역 항암 약물 치료비라고 해서 면역 감문 억제제라든가 항체 약물 중합체라든가 카티 치료라든가 이제 약물 치료를 만드는 이런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다 포함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두 가지가 이제 약물 치료고, 비급여로 나오는 방사선 치료가 있어요. 체기조절 방사선 치료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모테라피라는 겁니다. 방사선 토모테라피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세기 조절 보이시죠? 이렇게 글자. 이렇게 담보명에 보면 이게 힌트가 다 있어요. 이 토모테라피는 뭐냐? 방사선을 우리가 그냥 쐬면 사람 몸에 안 좋은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방사선의 크기를 아주 세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에만 쏘고 나의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게끔 하는 게 체계조절 방사선 치료입니다. 요게 들어가 있는 담보 회사가 있고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는 지금 국내에 2대밖에 없어요. 아마 이렇게 생긴 MRI 같은 뭐 기계나 이런 거 들어가는 통처럼 생겼어요. 여기 들어갔다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도 국내 2대밖에 없는데 그거 치료비도 급여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급여 치료가 되는 거는 굉장히 치료하기 힘든 암, 뼈 전이가 왔다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는 암에 대해서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서 질문. 나 실손 있어요. 실손은 다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 버리셔야 됩니다. 나 실손 있으니까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실비 처리하면 되잖아. 내가 비용 쓴 거. 다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표적치료, 방사선, 지금 여기 들어있는 이런 주사치료는요, 내가 환자가 원한다고 입원해주세요. 나 실비 처리하게 안 통합니다. 약물치료라고 했잖아요. 공단에서 되어 있는 게 이 약물 치료를 하기 위한 처방을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통원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 치료비가 내가 이게 아까 뭐 많게는 만약에 300만 원 썼다. 우리가 실비에 있는 통원은 통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가지고 있는 실비에 따라 30만 원, 25만 원, 20만 원 있으실 건데 내가 아무리 300 쓰든 500 쓰든 100만 원 쓰든 통원 한도 30, 25, 20만 원밖에 못 받으세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고가 항원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실비에서는 통원 한도 때문에 내가 절대 실비로는 전액 다 요거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점점점 우리나라의 이 암에 대한 약물 치료가, 방사선 치료가 아주 좋은 게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세 세브란스 병원의 중입접 치료, 올해 나온 뉴스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중입자 치료든 점점점 좋은 치료가 진화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치료 방법은 진화합니다. 이 암을 정복하는 치료 방법은 진화합니다. 그만큼 보험에서 암보험도 맞춰서 진화할 거예요. 그래서 나온 담보가 있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입니다. 이거는 뭐냐? 암에 대한 치료만 들어가면 구간에 맞춰서 치료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치료 구간은 뭐냐? 암 주요 치료비란 암에 대한 치료, 우리가 뭐가 있죠?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하고 표적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면역을 할 수도 있고 요즘에 나온 내가 중입자 치료를 할 수 있고 수술을 할 수 있고 그냥 항암 치료도 할 수 있고 중입자 말고도 새로운 어떤 치료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암에 대한 치료가 들어갔다. 여기에 쓰는 병원비가 있어요. 이 병원비 1년 동안 내가 들어간 이 병원비에 대해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 썼다. 1,000만 원. 2,000에서 3,000원 썼다.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구간별로 쭉 내려가서 9,000만 원에서 1억을 썼다? 그러면 9,000만 원. 근데 내가 1년 동안 들어온 돈이 1억이 넘어. 그러면 1억. 암 주요 치료비는 이런 식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내가 돈을 썼을 때 1년 동안 1억 한도 내에서 이렇게 1억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주는데 이거를 언제 동안 해준다? 5년 동안 해준다. 보통 암이라는 거에 대한 그 치료 기간을 보는 게 5년이잖아요. 그 기간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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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한도씩. 내가 정말로 보험이 필요할 때는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암 치료를 받을 때예요. 내가 어떤 모르는 희귀암에 걸릴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막강한 담보가 나온 게 암 주요 치료비예요. 얘는 이런 치료에 대한 게 나가는 거지 암 종류는 따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치료하는
암에 걸려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재발될 수도 있고요. 암이 전이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치료 잘 받고 있는데 암의 크기가 계속 줄지를 않아. 근데 더 나빠지지도 않아. 암이 계속 잔존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암이든 상관 안 하고 재발 전이가 되든 암이 점점 남아있는 암이 있어서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내가 진단받은 때부터 5년 동안은 1년 동안 내가 1억씩은 1억 해서 총 5억까지 내가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는 보험이 암주요 치료비예요. 요거는 앞으로 새로 생겨나는 암 치료들에 대한 게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의료기술에 맞춰서 나온 담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제 소견으로는 젊으신 분들, 요즘 이제 20, 30대, 비갱신으로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 비갱신으로 준비하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1년 동안에 암에 대한 새로운 치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치료로 암으로 정복할지 몰라요. 그냥 감기처럼 쉽게 걸리고 쉽게 낫는 시대는 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암 담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단계별로 가장 중요한 순서부터 알고 가입을 하시고 요 보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고객님들의 보장을 설계해 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